자, 지금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피치 훈련만 해도 안 되고, 또 치료만 받아도 안 되고, 이게 이제 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통합 치유를 해야 돼요. 통합 치유라는 게 네 가지인데, 하나는 참만남 심리가죠. 하나는 NLP 체면을 통한 심리 치료. 세 번째는 자아 강화, 즉 자존감을 키워주는 자아 강화 훈련을 해야 되고, 네 번째는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미용 강사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우선 가장 편안한 분위기에서 충분히 실수하는 훈련을 해야 돼. 실수해라. 실수가 왜 중요하냐면은 실수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어짐으로써 어떤 완벽주의 성향이나 강박증이 없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제 발표 불안이나 말더듬이나 말 막힌 것 같은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은 마음 안에 항상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잘해야 된다. 실수하면 안 된다. 완벽해야 된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 이와 같은 완벽주의 성향 내지는 강박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스피치에 대한. 근데 이 마음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좀 실수해도 괜찮다. 말을 못해도 괜찮다. 한데 무슨 문제가 있어. 뭐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요. 마치 이제 아기가 기저귀에 똥 싸고 오줌 쌌을 때, 기저귀에 똥을 싸면 뭐 엄마가 갈아주겠지. 오줌 싸면 갈아주겠지. 이제 이런 느낌이잖아요. 또는 이제 걸음마 배울 때 넘어지면 할머니가 붙잡아 줄 거야. 뭐 어머니가 붙잡아 줄 거야. 자, 이런 안전장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제 어떤 실패나 시행착오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잖아요. 말을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좀 말을 더듬거나 말을 못하더라도 또 실패하더라도 다 이해해 줄 거야. 내 편을 들어줄 것이고 나를 인정해 줄 것이고 전혀 문제가 없어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서는 편안한 안전장치가 된 환경이 필요한데 그걸 이제 참만남 심리가족이라고 그래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은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해주고 공감적으로 이해를 해주고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사랑이 깃든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NLP 세미를 통해서 심리 치료를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마음의 바이러스를 치료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선생님의 두뇌도 컴퓨터와 비슷해요. 컴퓨터가 처음에 완제품으로 출시되지만 계속 사용하다 보면 바이러스가 침투되잖아요. 우리 선생님도 태어날 때는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태어난 이후에 어떤 사건 경험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바이러스 같은 프로그램이 들어온다는 거죠. 앞서 이제 선생님 설명하시는 것처럼 이웃집에 말 듣는 누구랑 같이 지나다 보니까 말들음 따라하게 되고 따라하다 보면 또 습관화되고 패턴이 만들어지고 또 말 듣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놀림의 대상이 되거나 창피를 당하거나 이런 경험들이 이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 직장에 있는 사람 중에서 네. 좀 약간 말더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엔지니어 쪽인데 기술 쪽인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저도 똑같이 그렇게 돼요. 말더듬죠. 상대방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 심리적인 패턴이 네. 마치 파블로프의 개와 같은 자동화된 반응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얘기하는 거가 듣기가 싫은 거예요. 막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말더듬으니까 저도 이제 같이 이제 이게 발음도 막 이상해지고 좀 이게 좀 안정감을 찾았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또 같이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될 수 있죠. 너무 그런 게 싫더라고요. 그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이거는 잠재의식, 무의식의 문제거든요.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잠재의식, 무의식의 문제라는 것은 자동화된 반응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마치 이제 파블로프의 개가 종소리에 침을 흘리는 것처럼 또 LP 레코드판이 돌아가면 똑같은 노래를 연주하는 것처럼 비슷한 상황이나 비슷한 대상을 만나거나 또 과거의 어떤 심리적인 상황을 만날 때 나도 모르게 그 과거의 심리적인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처럼 말을 더듬거나 긴장되거나 떨리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자동화된 반응을 하는 거죠. 이거는 3살 그릇이 8살까지 가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노력해서는 고쳐지지 않아요. 반드시 이제 체면을 통해서 체면을 해야 된다. 체면 트랜스 상태를 통해서 체면 치료를 하거나 NLP 치료를 해야 돼요. 이른바 이제 무의식과 통하는 상태가 트랜스 상태거든요. 트랜스는 편안하면서도 고도로 집중되는 상태. 요거는 뭐 뒤에 제가 소개를 다시 해드릴게요. 그런 상태에서 그 패턴을 치료를 하고 새롭게 잠재의식에 편안한 패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자아의 문제, 자아. 이제 자아가 왜 중요하냐면은 자아는 그 결국은 사회 활동을 하는 어떤 심리적인 에너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육체적인 에너지는 새끼밥이라면은 자 심리적인 에너지는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자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얼마나 믿고 신뢰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이 스피치 문제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에서 오거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남들이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나를 뭐 부족한 사람을 보지 않을까?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즉 사랑이 부족하면 미운 오리 새끼처럼 남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사랑이 충만하면 백조처럼 남의 눈치를 보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뭐 어떤 사람 앞에 가더라도 떨리지 않죠. 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사랑이 부족하면은 떨리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부족하다는 믿음 때문에 남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자아를 강화시켜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은 이제 그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훈련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보이스 트레이닝을 해야 돼. 보이스 트레이닝. 보이스 트레이닝. 보이스 트레이닝. 목소리 훈련. 목소리 훈련인데. 그러니까 이제 복식 호흡법, 그렇죠. 안정된 목소리를 만드는 패턴,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소리가 목에서 나오면 떨리거나 말을 더듬을 수가 있으세요. 목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쇄골, 이 쇄골에서 올라오는 공명음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공명음. 공명음, 이제 울림의 소리. 예. 울림의 소리로서 말을 할 때 그때는 떨림이 없죠. 그리고 말도 편안하게 잘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말더듬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단어를 뭐 더듬거나 말이 막히는 게 아니라 특정 단어에서 막히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특정 단어. 예. 그래서 또 특정 단어에 대한 그 훈련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 그래서 어쨌든 복식호흡법 그다음에 폐활량을 늘리는 것, 자기만의 목소리 톤 찾기, 안정된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공명음 훈련, 그리고 뭐 낭독, 뭐 발성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훈련해서 내 신체, 내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돼 이거는. 자, 이걸 이제 새롭게 뭐 하나씩 쭉 보면요. 우선 이제 참만남 심리가족이라는 것은 요거는 이제 자동차로 본다면은 사고가 나지 않을 안전이 보장된 사랑의 환경이라고 볼 수 있고요. NL 체면 치료는 자동차 브레이크에 발을 떼는 과정이다.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면은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 브레이크를 발을 떼는 과정이 심리 치료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아 강화 훈련은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은 실제 운전을 하는 과정이다. 이제 선생님 자신을 그 벤츠 자동차라고 한번 비유를 해본다면은 선생님이 벤츠 자동차인데도 이 벤츠 자동차의 운전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면 운전하기 힘들겠죠. 그 안전이 보장된 공간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참만남 심리가족이에요. 두 번째는 그 자동차를 내가 계속 뭐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면 나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브레이크를 떼야 되는데 이거는 과거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를 치료를 하는 것. 그리고 또 기름이 다 떨어졌어. 그럼 기름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가겠냐고. 그래서 기름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바로 이제 자아를 키워주는 것. 자기 사랑의 힘을 키워주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피치 훈련을 해야죠. 그 다음에 스피치. 요 네 개가 아주 절묘하게 맞물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발표 불안증이나 말더듬 말막힘이나 이런 문제들은 언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심리적인 문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네 가지 통합적인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제가 한 23년 동안 한 5천 명 이상을 제가 치료를 하고 훈련을 시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번 주는 아니 다음 주에 지금 다음 주 화요일 날 이게 내가 이번에 지금 PPT를 만드는 거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좀 걱정이 되게 많아요. 지금 그걸 어떻게 좀 발표를 해야 될지. 그런 걸 그래서 없애기 위해서 치료가 필요하고. 지금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이거 어떻게 되나 막 고민이에요 지금 집에서. 근데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치료를 해야죠. 그래서 그거는 뭐 금방 좋아져요. 제가 치료해 보면은 뭐 한 달 이내에 다 좋아지더라고 대부분. 일단은 이걸 세부적으로 좀 보면요. 모든 변화 학습은 가장 편안한 분위기에 촉진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참만남 심리 가지고 필요한데 이거는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을 해주는 겁니다. 즉 실수해도 괜찮고 긴장해도 괜찮고 말이 좀 막혀도 괜찮은 그런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면서 두 번째는 공감적 이해, 공감적 경청을 해주면서 촉진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면과 외면이 일치된 진정성 있는 자기 표현을 하게 만들어주면은 우리 인간은 자아 실현 경향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런 사랑이 있던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면은 굳이 잘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최고의 실력 발휘를 한다는 거죠. 마치 물고기를 물에 풀어주면은 헤엄을 잘 치는 것처럼 야생 동물 야생에 풀어주면은 잘 살아가는 것처럼 인간도 이렇게 편안한 사랑이 있던 환경에 들어가면 최고의 실력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스님이 말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비결은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 속에 누군가가 평가 판단 없이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공감해주는 이 문화 속에서 있는 그대로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일단 일차적으로 중요해.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진화가 있고 가가 있거든요. 진화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고 가는 이미지 관리 포장을 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금 사실 이제 선생님은 마음 안에 억압된 에너지가 있죠. 그 억압이 뭐냐면 잘해야 된다, 실수하면 안 된다, 긴장하면 안 된다, 떨면 안 된다. 요게 이제 진화거든요. 요걸 사실은 표출해야 되거든. 요게 지금 웅덩이에 고인 물처럼 고여 있는 거예요, 마음 안에. 자, 웅덩이에 고여 있는 물은 썩어버리잖아요. 마음도 표현되지 못하고 계속 고여 있으면 썩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할 일은 고여 있는 이 물을 흐르게 만드는 것처럼 해소를 해야 돼. 해소하는 첫 번째 방법은 체면 치료나 NLP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 억압된 그 근원적인 과거의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말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크게 소리 지르고 웃고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감정 표현을 해라. 막 크게 소리 지르고 웃고 또 울고 뭐 어쨌든 이제 발성 훈련, 웃음 훈련 하면 좋아요. 어쨌든 그거 좀 이따 제가 한번 오늘 오신 김에 제가 훈련시켜 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고 이제 체면 치료는 이건 이제 선생님한테 아주 근본적으로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걸 해야만 좋아지거든요. 왜 체면 치료를 해야 되냐면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나도 모르게 말이 막히고 또는 떨리고 이 말이 안 나오는 경우는 이거는 의식 차원이 아니라 무의식 차원이라는 거죠. 무의식적 반응이라는 거죠. 자, 무의식적 반응은 무의식과 접속된 상태에서만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무의식과 접속될 수 있는 상태를 우리는 트랜스 상태, 다른 말로 체면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 체면은 뭐 TV에서 보는 것처럼 뭐 이렇게 신비한 상태라고 보실 필요는 없고 그냥 편안하면서도 마음이 집중되는 상태를 체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혹시 이제 드라마를 볼 때 편안하면서 집중했죠? 드라마 볼 때, 영화 볼 때 편안하면서 집중했죠? 또 뭐 재밌는 소설책을 읽거나 재밌는 만화책을 보거나 뭐 또는 뭐 친구랑 편안하게 대화를 하거나 아마 편안하게 집중했을 거예요. 요게 이제 트랜스 이제 체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말더듬과 관련된 그런 뭐 과거의 여러 기억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기억을 편안하고 집중된 상태에서 눈을 감고 떠올려야 되지. 떠올리면서 그 기억의 구조를 바꿔야 돼요. 그 기억의 구조, 예를 들어서 말을 더듬었을 때 창피당한 경험이라든지 또는 내가 말을 더듬으면 안 되겠다라고 강하게 뭐 어떤 강박관념을 가졌던 그런 경험이라든지 자, 말 더듬으로 통해서 어쨌든 피해봤던 경험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피해를 많이 봤죠. 제가 예를 들어 뭐 어떤 오해 아닌 오해 이런 거를 저한테 이제 뭐 설명해 보라고 하는데 설명을 하고 싶어도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말을 더듬어가지고. 그러니까 표현을 못 한 거죠. 그런 게 이제 쉽게 말하면 제 무의식 속에 그대로 각인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얘기할 때 그냥 짧게 그냥 간단하게 내 속마음을 얘기 못하고 포장을 해서 얘기해야 된다. 그냥 이렇게. 안 그러면은 그냥 뭐 내가 안 했는데 그냥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과 관련된 그 사건과 관련된 부정적인 마음들이 무의식에 그대로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어떤 창피함일 수도 있고 뭐 쪽팔림, 뭐 두려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마음을 없애는 게 바로 이제 NLP라는 거예요. 그 체면 상태에서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보면 과거의 기억을 하고 있는 게 느낌 있는 기억을 갖고 있는 게 있고 느낌 없는 기억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거예요. 10년 전에도 두려웠는데 지금도 두렵게 느껴지는 기억이 있고 10년 전에는 두려웠는데 지금은 아무렇지 않은 기억이 있을 수 있어요. 10년 전에 창피했는데 지금도 창피하게 느껴지는 기억이 있을 수 있고 10년 전에 창피했는데 지금은 뭐 그저 그래 이런 기억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10년 전에 창피했는데 지금도 창피하게 느껴지는 기억을 갖고 있는 거죠, 무의식 속에. 10년 전에 그 두려움과 창피함과 네. 뭐 쪽팔림, 뭐 어쨌든 후회감 이런 게 그대로 지금도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걸 대수롭지 않은 기억으로 바꿔야 돼요. 편안한 기억으로. 이른바 세월이 약이다라는 그 말처럼 세월이 약이다 이 말은 세월이 지나면은 잊혀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느낌이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NLP라는 기법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데 이건 치료를 받아보시면 돼요. 이거 몇 번 받으면 좋아져요, 그냥.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의 프로그램은 이렇게 수정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재설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발표 불안이나 말대도 말막힘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렇게 NLP 체면치를 통해서 수정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쭉 가서 이제 필요한 거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거는 바로 이제 참사랑 자아 강화인데요. 지금 이제 스피치 프레젠테이션, 뭐 성격, 대인관계, 리더십, 영어, 비즈니스, 명강의, 뭐 이건 하나의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토양이 기름진 토양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토양이 메말라 버리면 나무는 잘 자라기 힘들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 토양을 기름지게 만들어 주는 게 뭐냐면 자아라는 겁니다. 자아. 그러니까 자아가 긍정적으로 바뀌면은 외부적으로 스피치, 프레젠테이션, 성격 이런 거 그냥 바뀌는 거예요. 마치 이런 원리지. 자, 사랑이 부족해지면은 즉 자아가 부정적이면은 미운 오리새끼 마음이 돼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의존을 하는 거죠. 마치 미운 오리새끼가 오리들 눈치를 봤던 것처럼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아가 긍정적이잖아요. 즉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백조 마음이 된다는 거죠. 백조가 되면은 남들 눈치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말을 하고 행동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독립성을 키워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마음 안에는 지금 이제 의존적인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년 동안 계속 이제 말더듬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그 피해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들한테 비난을 받으면 비난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 남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보호 본능이 완벽주의로 가는 거죠. 완벽주의. 나는 잘해야 된다. 실수하면 안 된다. 긴장하면 안 된다. 완벽주의를 뛰어넘어서 이제 강박으로 갈 수 있어. 강박. 너무 지나치게 잘해야 된다라는 그 어떤 스피치에 대한 그 집착하는 마음. 이런 강박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제 선생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줘야 되거든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마음. 나의 실수조차도, 나의 부족한 모습조차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 키워줘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이런 방식에 의해서 가능해요. 그래서 첫 만남 훈련, 여기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 이 첫 만남 훈련, 첫 만남 스피치거든요. 이거는 국내 유일하게 제가 이제 그렇게 시키는 거기 때문에 첫 만남 치유 스피치 이걸 하시면 좋고, 잠시 후에 저랑 또 같이 해볼 테지만은 이제 긍정 자기 암시 문낭독, 나를 사랑하는 문장을 지속적으로 좀 낭독을 하면서 그런 어떤 자존감, 자신감을 내 내면에 내 무의식에 심어야 된다는 거. 이 긍정 자기 암시 문낭독 이전에 제가 이제 보이스 트레이닝, 목소리 훈련을 같이 시켜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발성 훈련, 웃음 훈련, 이걸 같이 해주면 좋고요. 그 다음 자기 긍정 대화, 자기 자신과 대화를 잘하는 게 많은 사람들 앞에 말을 잘하는 비결입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자기 자신한테 말하는 거에 부담스럽게 생각하거나 불편하게 생각해요. 이걸 이제 훈련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 스피치. 모든 것, 감사 스피치가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것도 문제조차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을 키워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말 막힘이나 말더듬이나 불안이나 이런 것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이제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훈련이 필요하고, 5번에 이제 체면 NLP를 활용한 이미지 시각화. 이건 이제 치료와 관계없이 해야 돼요. 치료와 관계없이 이제 시각화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말을 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자, 이른바 이미지를 그리고 소리를 듣고 느낌을 느끼는 그런 훈련 플러스 이제 체면 암시를 해야 돼요. 자, 체면 상태에서 이른바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편안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나는 편안하게 말이 잘 나온다. 뭐 이와 같은 이제 그런 건 개인적으로 제가 다 도와드리거든요. 어쨌든 이런 걸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실전적으로 이제 운전을 하는 것과 같은 건데요. 왜 스피치를 잘해야 되냐, 이건 뭐 선생님도 잘 아실 거예요. 지금 뭐 AI나 뭐 로봇이나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의 일자리를 다 빼앗아가지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한 가지가 뭐예요? 자, 스피치 소통이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뭐 말을 잘하는 것이 뭐 다른 사람의 2배, 3배의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수천 배, 수만 배의 힘을 발휘하는 비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을 잘해야 되느냐? 1단계를 있는 그대로 말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을 잘하려고 노력을 하면 안 되죠. 처음에는 있는 그대로 나를 보여주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실수하면 실수하는 대로, 긴장하면 긴장하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되고 2단계는 내면의 에너지를 키워야 돼요. 뭐 불안심이라든지 긴장이나 떨림이나 이런 거는 치료를 해서 없애버려야 되고 그리고 내면에 새롭게 뭐 어떤 자존감, 자신감, 말하는 내용에 대한 어떤 열정, 사명감 이런 것을 이제 불어넣어야 돼요. 그런 이제 프로그래밍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3단계로 스피치 명강의 훈련을 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강사는 다음에 따로 이제 설명하도록 하고요.